반갑습니다. 5월 1일 공휴일 주간에 있을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그 경기 설명하면서 그 경기 차례가 나오면 이 경기 가장 좋다고 말해줄 거예요. 어제 주간 1픽이 KT 오버였고, 그죠? 그리고 야간 1픽이 애슬레틱스 승이었죠. 두 개 다 들어왔어요. 제 유출한 거는. 오늘도 잠깐 좀 정하질 않았네. 오늘 정했습니다. 정했고 오늘도 잘 되길 기원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꼭 좀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가 좀 잘 돼야지 제가 이걸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좀 눌러줘요. 구독과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방으로 보시는 분들도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시작해 봅시다. 어제 포근했죠. 올킬 했어요. 올킬을 했고, KT 오버와 부산 KCC 마해 푸근했고, 전반승도 뭐 푸근했습니다. 하나는 전반에 1대0으로 이기다가 후반에 14대 3인가 이상한 짓 하던데, 전반승만 하기 잘했죠. 표에도 제가 뭐 하나 전반승만 써놓고 뒤에 일반승은 안 써놨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전반승이 그만큼 좋아 보였다. 오늘도 뭐 전반승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후원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250개예요. 자, 가봅시다. LG 토러스트, NC 토다. 자, 토러스트는 좋은데 얘가 한 번씩 흔들려요. 전형적인 그냥 에이스 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에이스는 한 대여섯 경기, 7경기 정도까지 꾸준하게 잘 던져줘. 그러다가 한 경기만 한 5이닝, 한 3실점으로 물러나고 그러는데, 얘는 점수를 줄 때 좀 크게 준다. 좀 사이즈가 좀 크게 그런 식으로 실점을 하고 있어요. 직전 경기 5이닝 동안 5실점 했습니다. 두산 상대로. 그 전에 3경기 잘 던졌거든. 그리고 얘 그 개막전 때 기아 상대로 3이닝 동안 7실점 했고. 그러니까 3번 잘 던지고 2번 못 던졌어요. 5번 중에. 잘 던질 때는 엄청 잘 던져. 6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근데 못 던질 때는 대량 실점을 해버립니다. 근데 얘가 연속적으로는 또 그렇게 또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웬만큼 던져주지 않겠나. 2번 연속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구위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큼 던져줄 거라고 보고 있고, NC의 토다도 잘하다가 뭐 직전 경기 좀 무너졌죠. 하나 전에 6이닝 동안 6실점 했습니다. 이 선수는 뭐 이닝 자체를 길게 가져가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발만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토러스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은 LG가 앞서고, 그리고 뭐 타선으로 비교해보면 최근 뭐 10경기에서 LG는 47점, 47점, NC는 51점, 뭐 비슷하죠. 비슷하고, 불펜은 뭐 LG가 지금 유영찬이 빠져있잖아요. 조금 불안하긴 한데 NC도 그렇게 썩 좋은 불펜진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선방에서 조금 앞선 LG 쪽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 승 사이즈로 보고 8.5 기준이라면 언더 볼게요. 잠실이기 때문에 양 투수가 5이닝 이상 던져준다고 보면 오버 뜨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양 투수진, 불펜진 LG의 김유영만 연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스과 롯데 경기입니다. 스는 다케다 나오고 롯데는 박세웅. 제가 다케다 직전 경기에 잘 던질 거라고 했었죠. 그래 먹었죠. 그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다케다 못 던진다고 했을 때 저만 유일하게 다케다가 잘 던질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봤었고, 이번에 어떨까요? 2번 연속 잘 던질 수 있을까? 2번 연속. 저는 직전 경기만큼은 못 던질 것 같아. 근데 그래도 한 5이닝은 채워줄 것 같고, 5이닝 한 2실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데 타선이 지금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롯데 타선은 그 도박 브라더스 그 복귀해야지 그때부터 좀 상승세를 탈 것 같아요. 그 도박
고승민이랑 나승엽 들어와야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그리고 한동희는 안 되겠더라. 2군에서만 여포놀이하고 1군에만 올라오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지 동기 그 강백호처럼 그냥 초구는 무조건 휘두른다는 마인드로 들어오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초구 풀스윙 해버린다고 투 스트라이크 될 때까지는 그런 마인드로 와야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 투 스트라이크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빠따 짧게 잡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초구부터 생각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뭐 지 가진 것 아무것도 못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롯데는 어쨌든 방망이가 안 좋다. 그래서 탁해다가 뭐 포볼 좀 주겠죠. 그래도 5이닝 버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세용 이 선수도 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롯데는 뭐 전부 다 생각만 많은 사람들만 좀 모여 있는 것 같아. 조금 단순하게 해가지고 야구를 할 필요도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박세용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 가지고 퍼포먼스가 좀 덜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올 시즌 뭐 그냥 그럭저럭 던져주고 있고 직전 경기 기아전에서도 뭐 5이닝 동안 안타 5개 맞으면 4실점 좋지 않았죠. 그래서 뭐 선발 비교해 보면 그래도 뭐 박세용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롯데 방망이 생각해 보면은 롯데 사이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후반부에 롯데가 조금 앞서가다가 후반부에 SK가 좀 따라잡는 그런 경기 같고 점수차 그리 많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오버 쪽 보겠습니다. 오버 프렌의 9.5 오버 볼게요. 문학 탁구장이죠. 다음 삼성과 하나. 삼성은 원태인이고 하나는 에르난데스 나옵니다. 하나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누구야? 유현진이 어제 5회까지 퍼펙트였습니다. 저는 어제 하나 전반 승만 갔기 때문에 5회까지만 보고 안 봤어요, 아예. 근데 6회부터 해가지고 뭐 5점, 6점 막 이런 점수를 줬더라고. 그리고 쇼츠를 몇 개 봤는데 포수가 2루 주자 3루 도루하다가 잡힌 거 걸린 거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그거를 뭐 잡으려고 3루에 떨어졌다가 3루에 원바운드 통과돼가지고 노시안 그거 놓쳐가지고 올 세이브 되고 좀 분위기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실전 계속 하고 해서 하던데 분위기 자체가 좀 기본기가 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이고 에르난데스도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좋았는데 그렇게까지 안정성이 있는 투수는 아니에요.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죠. 볼산비가 일단 1대1이고 거의 최근 두 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무너질 타이밍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원태인은 얘가 그 삼루 코치한테 상대 삼루 코치한테 욕해가지고 그때부터 7연패인가 8연패 했다가 연패에서는 벗어났는데 원태인이 직전 경기에 어느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고 공을 던졌는데 공 자체는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날 방송에서 원태인이는 직구 구속이 148, 9 정도 나와야지 피칭 디자인이 될 거라고 했는데 어제 그때 경기 보니까 148 던지더라고요. 점점 구속이 올라가고 있었어. 이번 경기는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이제 거의 원태인 컨디션 거의 다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 경기 아마도 하나전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는 원태인이 웬만큼 잘 던져줄 거라는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삼성 승 사이드로 볼게요. 오늘의 1픽은 삼성입니다. 삼성 승이고 하나는 어제 경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에르난데스도 결코 안정적인 투수가 아닙니다. 지금 두 경기 잘 던졌는데 그 전에 얘가 던지고 있는 걸 보자면 좀 안 좋았어. 좀 불안했어요. 용병 투수 치고 좀 안정감이 좀 전혀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최근 두 경기 잘 던졌으니까 이번 경기는 한번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 승에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10점으로 다소 높긴 하지만 오버 볼게요. 오버. 삼성이 오늘 간만에 타선이 좀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기아와 KT. 기아는 양현종, KT는 고영표. 자, 양현종 점점 내려오고 있는 투수인데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꾸준하게 어느 정도 자기 1인분 정도는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이닝 소화력이 확실히 떨어져 있고 5이닝 정도 던지면 좀 힘에 부차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KT 상대로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성적이고, 반면에 고영표는 기아 상대 일진이에요. 작년에 0.69 방어율,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방어율 1.64. 엄청나죠. 기아만 만나면은 땡큐입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뭐 최근 2경기에서 2실점씩 하고 있지만 뭐 꾸준한 모습이고, 초반에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점점 컨디션 찾는 모습이다 라고 봤을 때, 뭐 선발 비교해보면 방어율만 보면은 양현종이긴 한데, 오히려 최근에 안정감 저는 고영표 쪽이 좀 더 좋다고 보고, 팀도 밸런스도 KT가 좀 더 많이 좋죠. KT는 직전 시리즈에서 LG 상대로 2승 1패 위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 뭐 100번 양보해서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불펜도 그렇고 타선도 그렇고 KT가 훨씬 짜임새가 있어 보인다. 이 경기는 KT 승으로 보는 게 맞고, 기준점 8.5인데 양 투수가 5이닝 이상씩은 던져주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불펜에 연투 걸린 투수가 한 명씩 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8.5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움과 두산. 키움은 하영민 나오고 두산은 최민석 나와요. 하영민은 뭐 자기가 가진 거 실력에 120%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라고 봐요. 저 선수는 가진 게 별게 없어. 근데 성적을 웬만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서 싸우는 스타일이야. 포볼도 15개나 되는데 저거는 본인이 도망가다가 포볼을 준 게 아니라 제어가 안 돼가지고 준 거예요. 그죠? 방어율 4.01 훌륭하지. 휘비 1.54인데 방어율이 4.01이면 엄청나게 이득을 본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그거죠.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운이 좋았던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선수는 저는 3점대로 갈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이 딱 적당한 선수라고 보고 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두산 상대로 작년에 20.1이닝 동안 방어율 1.77 엄청나게 좋았다. 그리고 뭐 통산 10경기 기준으로 3.68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최민석은 얘가 2년차인데 제가 얘 나올 때마다 좀 감탄을 해요. 거의 한 프로에서 10년 뛴 애 같아. 제가 얘 작년 말부터 말했었어. 쟤 좀 다르다고, 소민한처럼 느껴진다고. 올 시즌 초도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1인분 이상씩을 해줍니다. 지표가 그렇게 썩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29.2이닝 동안 삼진 23개, 포볼 18개. 근데 1.82. 불안해야 되거든. 저 정도 스탯이면 어느 정도 불안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 주자가 뭐 1, 2루에 있어도 그렇게 불안한 감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쟤는 좀 즐기는다는 느낌? 상대 타자가 뭘 할 줄 알고 던진다는 느낌? 좀 이상해. 공도만 한 146, 147 던져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볼을 던져야 될 때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될 때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아마 경험이 더 쌓이고 살 붙으면서 근육 좀 몸 체력이 다 갖춰지면 후속도 올라올 거고, 아마도 이 선수는 저 롱런 할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롱런 할 선수라고 보여지고, 뭐 작년에 키움 상대로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한 경기밖에 안 돼서 표본으로서 큰 의미가 없고, 뭐 타선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두산이 잘 치고 있어요. 박준순도 어제 뭐 주자 1수 3루타 2루타 쳤고, 양의지 점점 살아나고 있고, 정수빈 꾸준하고, 뭐 카메론이죠. 전설의 아들 카메론이죠. 카메론 아버지는 메이저리그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커먼 선수 있었어요. 중견수. 얘는 그 메이저에서 적응 못하고 빠른 공 150 한 3km 넘어간 공을 잘 못 쳐가지고 맨날 삼진이 많은데, 아무래도 패스트볼에 약점이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좋아져요. 왜? 패스트볼 평균 구속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카메론이 최근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타선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 키움보다는 두산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키움의 슬러거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브룩스도 좀 잠잠하고, 최민성한테 점수 내려면 큰 거 한 방 쳐야 됩니다. 최민성 전타 잘 안 맞아요, 쟤. 이상해요, 쟤. 큰 거 한 방 쳐야 되는데 큰 거 한 방 치레가 안 보여. 그렇다면 이 경기는 두산이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두산 승에 8.5 기준점으로 오버 볼게요. 오버. 그리고 두산은 양재훈과 이영하나 연투 걸려서 못 나온다. 그래서 뭐 불펜 운영 요즘에 키움도 좋긴 한데 두산이 저 두 명 못 나오면은 불펜으로 가면은 두산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국내 야구는 끝났고 업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1픽은 이미 불러드렸습니다. 업 버튼 눌러보시고 이제 1번 야구 봅시다. 업 버튼 좀 눌러봐요. 10명이나 있는데 왜 한 명밖에 안 눌러?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눌러봐. 업 버튼 한 명만 더 눌러봐요. 업 버튼. 그래, 오타니 가면 눌러줬네. 참 사람들이 이상하네. 자, 한신과 요미우리. 자, 한신은 무라카미, 요미우리는 다나카상 나옵니다. 자, 무라카미, 오타니님 1픽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그럼 내가 또 알려줘야지. 오늘 1픽은 삼성 갔어요. 삼성 갔습니다. 삼성인데 삼성 가시면 됩니다. 자, 무라카미와 다나카. 무라카미는 한신의 뭐 2선발이라고 봐야 되나? 올 시즌에 그 다카하시가 너무 좋아서 무라카미가 이제 2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항상 뭐 1선발, 2선발 해주는 투수고, 요미우리 상대로 통산 56이닝 동안 0.96 채 1점을 주지 않는다. 요게 원래라면 0.7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개막전에 무라카미가 요미우리한테 6이닝 동안 3실점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방어율이 0.96으로. 그 전에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지. 거의 실점을 안 했다. 나올 때마다 8이닝, 9이닝씩 던지면서. 직전 경기 첫 선두 타자 외국인 용병한테 한 방 맞고 시작해가지고 점수를 3점이 줬다. 근데 원래 강한 투수다, 요미우리한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다나카, 얘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양키즈에서 뭐 거의 최정상급 투구를 펼쳤던 경험이 있는 투수고, 오랫동안 메이저 생활을 했고, 돌아와가지고 작년에는 좀 안 좋았어요. 구속도 142, 143 요렇게 밖에 안 나오던데, 올 시즌 던진 거 보면 148, 149 몸을 좀 제대로 만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포볼 제어도 확실히 되고 있고, 25.1이닝 동안 3포볼 3개면은 거의 뭐 안 준다는 거잖아. 그죠? 볼산비도 5대1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선발 투수가 비슷하긴 한데, 상대 전적이 지금 다나카는 지금 한신 복귀하고 나서 한신이랑 붙은 적이 없어요. 또 한신은 지금 사토가 3할 7푼인가 왼손 타자죠. 3할 7푼인가 막 그래서 엄청 잘 치고 있어. 그래서 다나카가 여태까지 상대했던 좌타선과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무라카미야 뭐 요미우리 상대로 원체 강했기 때문에 잘 던질 가능성이 높고, 다나카는 실점률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한신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신승에 5.5 오버 볼게요. 오늘 뭐 동구장도 아니고 고시에서 하던데 점수 많이 날 것 같아. 다나카가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그죠? 다음 히로시마와 주니치. 오카모토 나오고 야나기 나오고. 올 시즌 야나기 너무 잘해. 그죠? 되게 잘해요. 완봉도 했었고, 이번 히로시마 상대로 올 시즌에도 한번 던졌습니다. 6이닝 동안 1실점. 그죠? 그리고 뭐 오카모토도 잘하고 있어요. 방어 1.4, 둘 다 1점대예요. 오카모토는 작년에 불펜 투수로만 돌다가 올 시즌에 불펜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계속해서 선발 기회를 받고 있다. 나쁘지 않아. 지금 2연속 5이닝을 던졌고 이제 3번째인데, 제 생각에 이제 한번 무너질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나기 또한 얘도 뭐 그렇게까지 구속이 빠르지 않단 말이야. 그냥 맞을 안타 맞고 연타 안 맞는 집중하고 맞춰 잡는 유형의 그런 투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데 둘 다 전 이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무너진다고 봐요. 이 경기 5.5 볼게요. 오버. 승패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애매해요. 다음 니오넴과 오릭스. 니오넴은 카토 나오고 오릭스는 소타니 나옵니다. 투수로 비교해보면 소타니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카토도 잘하긴 하는데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전율이 꽤나 있다. 안타 좀 맞아 쟤는. 그죠? 상대 전적도 소타니가 카토보다는 좀 더 낫긴 한데 지금 정배당 니오넴이 받았죠. 그죠? 니오넴이 올 시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완전 불펜이랑 투수진이 무너져가지고 꼴찌예요, 꼴찌. 소타니도 지금 2경기밖에 안 던졌습니다. 치바 7이닝, 세이브 5이닝 2경기가 다예요. 이제 3번째 경기인데 2번 연속 잘 던졌다. 근데 니오넴 또 우타자가 또 강하단 말이야. 그죠? 만나미부터 해가지고 레이에스 해가지고. 근데 올 시즌에 뭐 조금 성적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레이에스는 특히. 점점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경기도 뭐 니오넴이 홈이긴 한데 최근 방망이 보면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선발도 소타니가 있는 오릭스 좀 더 앞서고 불펜도 오릭스가 앞서고,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점 7.5인데 좀 높지 않나. 7.5 되려면, 넘으려면 니오넴이 점수를 좀 내줘야 되는데 최근에 니오넴 방망이 보면 믿음이 별로 안 가. 7.5 언더에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지바와 세이브. 지바는 히로이케, 세이브는 사토. 아마 얘들이 동갑일 거예요. 한 명이 02년생이고 한 명이 03년 빠른 연생 연도인데, 히로이키랑 거의 같은 시기에 드래프트 됐을 겁니다. 사토 오늘 데뷔전 한 애는 24년도에 4번으로 데뷔했고, 히로이키는 언제 몇 번으로 데뷔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히로이키는 작년에 불펜으로 뛰었고, 사토는 올 시즌 생짜 신인으로 데뷔를 하는 거다. 그죠? 히로이키는 올 시즌 선발 전환하면서 직접 세이브전은 7이닝 잘 던졌는데 1안타 무실점. 그 다음 경기는 라쿠텐전에 5.2이닝 동안 4자책점 좀 무너졌죠. 다시 또 세이브, 다시 또 만나는데, 아무래도 연차가 없는 선수다 보니까 세이브 타자들이 어느 정도 공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사토 또한 첫 번째 데뷔전이란 말이야. 지바 롯데가 방망이가 최근에 괜찮은 편이고, 사토도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에 점수가 꽤나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승패는 지바 쪽으로 보기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토는 경험이 없어. 그렇다고 완전 기대되는 그런 선수도 아니잖아요. 4번 드래프트면은 뭐 1차 4번이면은 빠르긴 한데 1번 막 이런 거 아니잖아. 만약에 완전 기대되는 애였으면 뭐 작년에 등판을 했겠지. 2군에서 조정을 많이 거쳤겠죠. 근데 뭐 기록을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얘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사토가 조금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바 승에 6.5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야구는 6경기 중에 4경기만 가져왔어요. 나머지 2경기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거나 조금 어려워서 뺐습니다. 일본 야구는 제가 한쪽으로 너무 쏠릴 것 같은 경기는 아예 빼요. 일본 야구는 그런 게 좀 역배가 많이 뜨는 경향이 있어서 아예 뺍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상남자님 감사하고, 오늘 2배로 가시면 됩니다. 2배로 오늘도 올킬 해봅시다. 오늘 3.1배 몇 표였지? 3.3배 8.0배입니다. 3.3배 8.0배. 나 8.0배 될 것 같은데. 8.0배 될 것 같아. 8.0배 비중 50대 50이에요. 8.0배라고 막 30% 간 거 아닙니다. 8.0배가 너무 좋아 보여서
비중은 그냥 똑같이 5대5로 갔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1픽은 불렀고